안녕하세요, 아테일서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불편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은 책에 있는 내용을 단순 요약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딱 이 책의 목차만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나머지는 책의 주제를 제 스타일대로 재구성해서 만듭니다. 책에 있는 문장 사례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영상은 책의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책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독서 영상을 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만 이 영상을 봤다고 책 읽을 필요는 없겠네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잡소리는 여기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좋은 전략이 있다입니다. 이 책이 1993년에 나온 책인데 27년이 지난 지금도 낡은 생각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총 22개의 전략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7개 정도의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전략들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7개의 전략들을 소개해 볼게요. 전략 4. 인식의 법칙.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먼저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 말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봤겠지만 마케팅이 뭔데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마케팅의 정의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사람마다 학회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릅니다. 저는 마케팅을 어떤 것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마케팅이라는 게 단순히 제품의 스펙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렉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시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상징성을 찾는 거죠. 어떤 A라는 기업이 롤렉스에서 나온 시계보다 품질이 조금 더 나은 시계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이 A라는 기업이 롤렉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롤렉스는 사람들에게 롤렉스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인식시켰지만 A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다음 전략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인식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전략 1. 리더십의 법칙.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되는 편이 낫다. 간단합니다. 이미 앞서가는 사람, 기업이 있는 경우에 그걸 앞지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조금 더 좋아봤자 사람들은 익숙한 걸 사용한다는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A에게 B라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A랑 성격은 비슷한데 조금 더 잘생긴 C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보통 C라는 친구가 등장했다고 남자친구 B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나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함께 해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말은 대충 이런 의미입니다. 시장을 먼저 선점하라는 거죠. 여기서 더 좋기보다는 이 표현은 조금 더 좋기보다는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해요. 압도적으로 좋을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LG에서 스마트폰을 냈는데 성능이 지금까지와의 스마트폰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럼 경쟁력이 생기겠죠. D라는 친구가 B에 비해 성격도 훨씬 좋고 외모도 훨씬 뛰어나고 돈도 많다? 그럼 A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당한 제품 서비스로 시장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미 시장이 선점되어 있는 경우 내가 압도적으로 좋은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적당한 제품 서비스로는 어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LG 스마트폰이겠네요. 반대로 아직 시장을 선점한 기업,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큰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제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최초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 2. 영역의 법칙. 어느 영역에서 최초가 될 수 없다면 최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라. 유튜버들 중에서 예시를 찾아볼까요? 관아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요리 유튜버들 많죠. 노래하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레드오션이죠. 근데 요리하면서 노래하는 유튜버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요리 플러스 노래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영역을 합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영역을 더 세분화해서 그 영역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샤오미가 가성비 제품을 만들어서 저가형 시장이라는 영역을 공략했던 게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맥도날드 근처에 햄버거집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맥도날드와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나은 맛으로는 바로 망하는 겁니다. 아예 비싸더라도 맥도날드보다 훨씬 나은 맛을 내던가 맥도날드와 비슷한 맛이지만 훨씬 낮은 가격이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최초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5. 집중의 법칙. 마케팅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하나의 단어를 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전략 12. 라인 확장의 법칙. 회사 내부에는 브랜드의 자산을 확장시키려는 거역하기 힘든 압력이 내려온다. 아무 생각 없이 라인 확장을 하다가는 망한다. 전략 13. 희생의 법칙.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 너무 넓은 속성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정리하면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소유한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뭐 단어든 이미지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정체성이죠. 쿠팡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로켓 배송 시스템이 떠오르죠. 애플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이미지가 있고요. 삼성하면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네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닌 걸 하려고 하면 망해요. LG 스마트폰을 보세요. LG 스마트폰은 정체성이 없어요.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특색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이번에 출시된 LG 벨벳은 욕을 엄청 듣고 있죠. 제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올리고 싶은 영상 다 올리니까 이 책에서의 라인 확장을 한 건데 채널이 망하죠.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 이미지를 소유하려고 했으나 성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넓은 속성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 아직 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했고, 원래 제 채널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채널을 수능 공부법을 알려주는 채널이다 라고 인식했었는데, 독서 영어 영상을 올리니까 채널에 악영향을 준 거겠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라인 확장을 하고 싶을 때는 서브 채널을 파는 겁니다. 복염은 안 망하던데 빽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복염님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복염님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염님은 뭘 하든 복염이라는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보슐랭을 하든 게임을 하든 게스트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복염이라는 사람 자체가 컨텐츠가 된 겁니다. 예시를 하나 더 말해보면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가 있죠. 유재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유재석이라는 영역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가 뭐냐고 물어보면 유재석이 나와서 이것저것 하는 프로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놀면 뭐하니는 이것저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인 확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확장은 하고 싶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라인 확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새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대표적인 예죠. 고급차를 만들고 싶은데 현대차라는 이미지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급차를 파는 겁니다. 그럼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만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예시를 마지막으로 더 들어보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메뉴를 줄여라 라는 솔루션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메뉴가 많은 건 이도저도 안 된다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김밥 천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많은 메뉴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정체성인 거고, 사람들이 김밥 천국의 극상의 맛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식당 기준에서 많은 메뉴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온 전략들을 정리해보면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인간관계든 사업을 할 때든 적용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마지막 법칙인데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략 8, 이원성의 법칙.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시장은 두 마리 말이 달리는 경주다. 말 그대로 결국 시장을 1, 2가 먹는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예시를 찾아볼게요. 좋은 스마트폰 하면 아이폰, 갤럭시. 우리나라 가전제품 생각하면 삼성, LG.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더 좋겠죠. 근데 유튜브는 혼자 동영상 시장을 다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일반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스트리밍 시장은 트위치가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 뭔지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보통의 사업이 내가 TV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TV를 파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였다면, 플랫폼이라는 건 유통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이 TV를 만들면 내가 중간에서 유통만 해서 C라는 사람에게 전달만 하는 거죠. 나는 TV 제조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죠. 가운데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와 영상을 소비하는 시청자 사이에서 관리 감독만 하는 거죠. 쿠팡,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배달의 민족, 야놀자, 직방증 등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던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인 거죠.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과점을 하게 되면 생산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독과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톡의 경우 메신저 플랫폼이죠. 카톡도 카카오톡 회사에서 생산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만 제공하니까요. 근데 누구는 라인을 쓰고 누구는 카톡을 쓰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다 카톡을 쓰니까 편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1993년에 나온 책으로 그 당시에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이 지금 같지 않았겠죠. 그때 컴퓨터로 쓰던 PC통신 서비스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플랫폼이고 보고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를 감안하면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일리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면 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책도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걸 실전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책 읽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마케팅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많이 했거든요. 제 채널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로 배운 마케팅 지식을 써먹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댓글로 써주신 의견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책 읽기 프로젝트 숙제는 총균세, 사피엔스 이렇게 2권입니다. 6월 30일까지 읽고 이 영상에 간단하게 한 줄 평 남겨주시면 됩니다.